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연구 과제 뭘 골라오셨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한편 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잠정 조치까지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어제 아이보 시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은 안 될 수가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나라 주재 대사에게 곧바로 유감의 메시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국제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뜻인 거죠? 예. 일단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당장 방류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뒤에 방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검토도 자기네 나라에서 검토도 하고 다시 이를테면 재처리도 하고 뭐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네.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2년 안에 이 또 이제 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소를 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물을 방류를 해야 우리도 근거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를 먼저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지금 일본은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나왔느냐 보면은 첫 번째는 정부 책임론입니다. 도대체 2년 반 넘게 뭐 했느냐. 그러니까 뭐 국무조정실 산하 TF 만들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고 일본하고 미국이 일본이 발표하자마자 미국이 바로 환영 성명 냈잖아요. 국무부 대변인이. 네. 그럼 뭐 도대체 한국은 뭐 했느냐 이런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한 액션을 보여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방류했을 때 네. 한국이 소위 말해서 패싱될 우려.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예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뭐 강창의 주의대에서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외교 내무상 그렇죠. 정의용 장관이 만나자고 했는데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하자고 했지만 지금 응답이 없어요. 일본이. 그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끊어져 있다. 대화 채널이.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 방류하면서 패싱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오히려 이제 강공책으로 나간 건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저 일본 대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 대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면은 보통은 이제 의례적으로 덕담을 하죠. 덕담. 앞으로 잘해달라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어제는 처음 만나는 상견례 같은 자리인데도 강하게 우려를 직접 표명한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액션을 보이는 뭐 일본에게도 표현하는. 국내용, 일본용 둘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일 간의 법적 다툼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 오염수 방류를 두고 그렇게 법적 다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있어 보이는데 일단 유엔 그 해양법 협약이 있어요. 그 194조 2항을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혹시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법을 한번 다퉈보자. 네.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항은 이래요. 육상이나 해상 등에서 각종 오염원이 나온다면은 그런 오염을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오염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 이렇게 아마 항변을 할 것 같아요. 결국 뭐 예상되는 그 피해 구체적인 입증이 관건인데 우리도 뭐 외교적 노력과 함께 과학적 분석에도 그렇죠.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의 농수산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네. 어떤 소비자들의 민간 차원의 캠페인도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한번 해본다면은 이것이 좀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을 압박하는데 하나의 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2부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나오세요. 궁금한 것들. 또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이 있는 나라는 다 오염수 내는 거 아니냐, 방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그거나 이거나 뭐가 크게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서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731명까지 치솟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거리두기 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죠. 예.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그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상황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이 접종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그 희귀 혈전증 발생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도입이 예정된 백신이어서 우리 정부 차원의 조치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던 그 모더나 백신도 미국 외 지역 공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얀센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얀센이 혈전 때문에 미국에서 일시 접종 중단. 네. 게다가 우리한테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약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미국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국내 수급부터 해야 된다고. 이게 어려워진 상황이네요. 김준일 대표. 예. 우선 오늘도 700명 넘을 가능성이 커요. 600명대 후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9시 기준으로 632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600명대 후반대가 더 유력하고요. 근데 어찌 됐든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600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5단계 기준이 전국에 400에서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5단계를 지난주에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5인 이상 금지 이게 장기간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고려를 한 거예요. 일단 이제 핀셋 방역 쪽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불가피하지 않나 이 추세라고 하면은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두면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백신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혈전 응고,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이제 폐로 들어가면은 폐색전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 들어가면은 뇌정맥동 혈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확률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얀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남아공에서만 맞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맞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미국이에요. 근데 7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00만 명이 맞았는데 그중에 한 명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발생하는 꼴이고요. 700만 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망자가 한 명이고 그러면은 발생은 한 6, 7명 한 거예요? 7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벼락 맞을 확률이 한 28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사실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이긴 한데 이게 내가 된다. 우리가 뭐 평소에 벼락 맞는 거 걱정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내가 맞는다. 우리 가족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려가 커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어떻게 설득을 할지 좀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할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미국도 중단은 시켜놓고 조금 더 분석한 다음에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득실 다 따져서 이 정도 확률이면 맞는 게 더 득이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백신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백신에서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면 더 안전한 것, 다른 제품들 이러면서 이제 연쇄적인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모더나까지도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4월 달부터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게 미국의 백신 우선주의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얀센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모더나는 일단은 미국이 우선을 확보하고 얀센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더나 풀지 마. 미국 안에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더나 백신이 우리가 들여올 백신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백신이거든요.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맞을 수가 있는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크게 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지난해는 아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를 해서 공급 시기를 앞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모더나도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공급하려는 한국 정부가 논의했다.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그 공급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이 될지가 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게 악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은 뭐 11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은커녕 더 안 좋은 국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모든 가능한 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더나가 4천만 회분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제때 안 들어올 거라고 우리 생각 못했고.
노바백스 이제 2천만 회분이 우리 안에서 생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생산이 될 건데 그게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허가 난 곳이 없어요. 이런 변수들이 툭툭툭툭 불거지면서 백신 접종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변수들이 너무 많은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넘어가죠. 남양유업의 발효 제품 불가리스라고 있죠. 이 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그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의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억제 연구에서도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불가리스가 요구르트잖아요. 그 요구르트, 마시는 요구르트. 그렇습니다. 그 요구르트에 인플루엔자도 억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남양유업 측이 주장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요? 코로나19 억제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남양유업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거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뭐 해당 제품이 매진되고 주가가 크게 뛰는 뭐 그런 현상까지 빚어졌거든요. 예. 하지만 남양유업 측이 언급한 실험은 바이러스 자체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일 뿐이고 인체 내에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 이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인데 예. 이게 일각에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는 이게 지금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발표한 곳이 남양유업인 거예요? 이틀 아니면 전에. 관계자인 거예요? 남양유업 측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연구소 소장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국의학연구원이라고 의과학연구원이라고 외부에 있는 곳하고 같이 이제 한 건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예, 불가리스가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물 세포에 배양을 한 거를 여기다 담가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2시간 지나니까 죽더라. 아. 네, 이거예요. 어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은 다음에 네. 이게 면역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막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균제 방식, 이건 손소독제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손소독제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넣으면은 99.99%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리스 안에다가 왜냐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소주입니다. 그럼 소주가 100%예요. 이건 소주를 일단은 담가 놓으면은 바이러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불가리스를 2시간 동안 뒀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리스를 입에다가 2시간 물고 다녀야 됩니까? 바이러스 막으려고? 2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24시간 물고 다니면 제일 안전하겠다 뭐 이런 예,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2시간 지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여하튼 이게 이제 예, 발표가 예. 되고 나서 주가가 뛰었어요? 주가가 엄청 뛰었죠. 엄청 뛰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엄청 뛰어가지고 뭐 한 5% 이상 뛰고 어제는 개장하자마자 장중 상한가, 개장 초에 상한가 직전까지 갔어요. 와. 20 몇 %까지 뛰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과장됐다. 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이거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권거래소에 이거 지금 조사 좀 해달라고 금감원하고 지금 막 세상에. 한마디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업체가 이런 일을 했었다면 그냥 좀 부풀려서 말했었나 싶을 텐데 지금 남양유업이라서 더 삐딱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기억하시는 논란들 있을 텐데 이게 대리점의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기도 했었죠. 남양유업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려고 허위 비방 끌어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뭐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지가 충분히 실추된 남양유업인 만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국가적 위기에 무언가를 발표한다면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정말 고점에 물린 개미들을 어떻게 해요? 불기둥 치솟을 때 그때 물린 개미들. 여러분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특히 무슨 뭐 탈모에 획기적인 뭐가 뭐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것들.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